안녕하세요. 공자톡톡 논어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자구 선생의 요구를 이어서 삼인행이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죠. 저는 우송, 옆에 앉은 백서 남종훈입니다. 저는 같은 지옥수당 동기 황재훈입니다.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송 김정기입니다. 황재훈 선생님은 별칭을 뭐로 하기로 했죠? 사방가. 네, 별칭은 사방관인데 사방관 뜻은 옛날에 어떤 역관을 사방관이라고 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네, 좀 신비로운 모습을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2장 위정편 10장이죠? 네. 이 편 위정편 10장 시기소이 장을 우송 선생님이 읽어주시죠. 네.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환, 인원수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소위를 보고 그 말미암는 바를 살펴보고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공자께서 사람을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동감입니다. 관인지법, 지인지법.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논어 구조를 연결을 짓는다면 40이 되면은 적어도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그래서 이 장하고 관련져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40세가 됐을 정도에는 이 정도로 이런 방법을 써서 사람을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관점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자, 구체적으로 보시죠. 시기소이. 소이가 뭐예요? 소이는 까닭 그런 건데, 근데 여기 주석들을 보면 써이자를 행용으로 보고 할 위자로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위자는 자귀할 때의 위자, 이자나 위자나 사실은 예전에 이 오이는 서로 발음이 상통을 해서 서로 넘나드는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자로 보면 행위가 되겠죠. 그 기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용이나 행동이나 저는 같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고요. 소위가 그렇고. 네. 그럼 여기 시에서는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이 이게 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동 거지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 일반적인 행동 거지를 관찰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죠. 현재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본다.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자라는 거. 눈에 그냥 바로 보이는 거. 네, 그게 보통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관기소유. 소유가 뭐예요? 말미암을 유자인데 주석에 보면 경력, 이력, 쉽게 말해서 이력을 그 사람의 과거 행적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것을 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다 이건가요? 이 유자는 사실은 갑골문에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착 밀고 들어가는 나무문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하는 젊은 친구들 얘기를 보면 하나의 관문을 돌파하면 그 다음 관문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이력과 경력을 통해서 관문을 통과해서 성장해 왔는지 그 사람의 성장기를 보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과거를 보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찰기소환.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찰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찰은 어느 정도고 소환은 뭐죠? 안이라는 글자는 논어에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노자안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자한테 이상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자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젊은이는 나를 믿고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노인들은 나의 이런 거를 심리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만족하는 걸로 볼 수 없나요? 얻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만족도 되지 않나요? 예? 사방관 선생님. 예.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마음 편히 하는가? 그것을 찰한다. 찰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살핀다. 살필 찰이잖아요. 살필 찰. 어느 정도로 살피는 거예요? 시관찰에서 찰이 제일 센 건가요? 약한 건가요? 제일 센 걸로 보여요. 가장 세밀하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그 만족이거든요. 그런 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을 직관하는 그런 직관력까지, 판단력까지 동원돼야 되는 고도의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을 판단하거나 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일상적이고 그게 또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지금 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직접적인 대화라는 그런 기술보다도 객관적인 그런 시점에서 이 기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왜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말을 해보고 몇 마디만 건네보면 내가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전히 보는 차원이에요. 시도 보는 거고 관도 보는 거고 찰도 보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보는 이야기는 없고 왜 보는 관점, 눈에만 관점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일방적인 보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이 부분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가 사실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런 건 아닌가?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먼저 평가한다.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더한다. 이런 식의 판단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어떤 그 학습 과정에서 사람 보는 법을 가르칠 때에는 일단은 이걸 먼저 제시해 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공자께서 제시하신 이 사람을 판별하는 방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용한 방법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뽑혔고 또 지방 정부의 수장들도 뽑혔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속속들이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고 뽑았냐, 이걸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이라는 거는 남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숨길 수 있느냐,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얘기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 선량들을 뽑는데 표가 넘어가는 이유는 언론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력 부족, 이런 학습이 잘 안 됐기 때문인가요? 지금 오늘날의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어떤 판별 원칙을 본다면은 소이하고 소유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는데 소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이론을 분석할 때 소안 이 부분을 갖다 더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 주안점을 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만족도, 그 사람이 술에 만족을 하는지, 술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무당집에 가서 뭘 물어보면 더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언론이 참 중요하다.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포커스를 하고 중점을 맞춰가지고 비평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대중들도 그쪽으로 쏠려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거는 공자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이 과연 이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오히려 공자가 이걸 얘기를 하려면 이런 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반성과 학습을 통해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더 얘기를 해야지, 마치 이걸 보고 마치 우리가 다 공자가 된 양 자기가 보고 관찰한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맹신하고 투표를 하면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의견이 그 선입견에 의한 삐뚤어진 견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게 사실은 큰 거예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이게. 자기가 잘못 믿고 잘못 찍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까지는 얘기도 못 가는 거고요. 자공은 1일 3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스스로 3가지로 또는 3번 반성을 한다 그러는데, 재밌게도 노노라는 책에서 보면 어떤 3단 논법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방법, 이런 걸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종합 판단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일정한 수련이 필요하고 자기 반성과 묵상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라면, 주자가 조금 줄을 단 거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그 군자소인, 뭐 선인, 악인 이런 개념에서 이 부분을 공자가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줄을 달 때 왜 선과 악 이 개념에 많이 이게 되게 그 노노 맹자에 대한 주에 보면 선과 악 군자 소인인데, 노노 안에서의 소인은 악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악인은 아니고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자는 좀 이제 뭐랄까 이념 편향적인 그 한계는, 저는 그 몽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북송이 망하고 남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위축된 상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써낸 그 철학에서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 이런 이 좌우가 다투거나 남북이 다투는 이 과정에서는 쉽게 이쪽에 기우는 이런 논리에 빠져서, 이 논리가 마치 예전 사람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면죄부 또는 선입관을 형성해주는 이런 부분에 기울어서는 좀 안 된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주자는 아무래도 그 당대의 문제에 치중했다 보니까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런 걸 갖다 감안해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기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살피는 데 치중하지 말고 좀 대화를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묻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더 중시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라는 거는, 어는요, 논어의 어는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가 나온 것보다는 일방적 진술이 나온 경우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이 맥락이나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그러면 이제 각자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니 지금 우리의 현실에 직하여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일부 말씀들을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은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네. 괜찮습니까? 네, 한 말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잘 안 들려. 오, 야. 뭔가 플로